코나보다 더 작은 새로운 소형 SUV 바이온이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빠르게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연목그룹입니다. 바이온 티저 소식을 지난달에 전달해 드렸는데요. 드디어 바이온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소형 SUV 바이온은 국내로 치자면 코나보다 작은 배뉴급 컴팩트 SUV죠. 유럽 전략형 차량에서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죠. 하지만 이 차량은 꼭 중요한 차량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최신 SUV 디자인이 반영되었기 때문인데요. 디자인도 돌고 돌죠.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스포티지 풀체인지와 니로 풀체인지의 미리 보기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가 바로 바이온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개된 공식 영상부터 보시죠. 소형 SUV 시장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시장의 규모가 연간 5만 대가 되지 않는 작은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멋진 소형 SUV가 등장했죠. 따라서 기준과 소비자의 눈높이가 달라졌습니다. 2019년도에 등장한 셀토스는 소형 SUV의 기준 자체를 바꾼 그런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소형 SUV를 생각한다면 좀 볼품없는 디자인, 어쩌면 디자인을 포함한 성능까지 그저 그냥 좀 아쉬운 차량이었죠. 장점이라면 저렴한 가격이 소형 SUV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셀토스의 등장으로 소형 SUV도 충분히 멋진 디자인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 계기가 되었죠. 출시 이후에 티볼리와 코나를 잠재우고 현재는 판매량에 있어서도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압도적인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는 소형 SUV로 베뉴가 있지만 기아 셀토스와 대적하기는 정말 많이 힘들죠. 베뉴, 코나, 친환경 차량인 넥소를 모두 합쳐도 셀토스의 판매량에 못 미치는데 셀토스의 인기를 알 수 있습니다. 유럽 전략형 차량인 i20을 베이스로 만든 바이오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깐깐한 유럽 소비자의 선호도에 맞춘 디자인과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입니다. 국내에선 볼 수 없지만 유럽에서 선전하고 있는 i20을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았죠. 공개된 이미지를 보면 기존의 i10, i20, i30 3G의 디자인이 아닌 헤드램프와 주간주행 등이 서로 분리된 코나, 산타페, 펠리세이드와 같은 차량을 연상시키는 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베뉴보다는 바이온이 코나의 동상으로 더욱 잘 어울리는 페이스를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형인 코나와 두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패밀리룩 디자인을 둘 다 잘 갖추고 있는데요. 코나는 상대적으로 좀 더 귀여운 느낌이죠. 바이온은 작지만 예상외로 강렬한 느낌입니다. 소형 차량일수록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개성을 강조한 디자인이 적용돼야 하는데요. 그런 이유일 것 같네요.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베뉴와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코나의 동생으로는 분명히 바이온이 제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얼짱각도에서 보면 바이온만의 디자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간주행 등이죠. 위치를 보면 전면 범퍼에 삽입된 디자인이 아닌 범퍼 위에 따로 제공되는 디자인입니다. 보닛이 끝나는 부분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주간주행등 사이에 작은 그릴은 마치 주간주행등을 한 줄로 연결한 느낌이죠. 쉐보레 차량의 듀얼포트 그릴과 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었네요. 주간주행등 아래에 헤드라이트는 안쪽으로 침범하는 삼각형, 쐐기형 디자인으로 이런 디자인이 앞으로 출시될 니로와 스포티지 헤드라이트에 적용됩니다.
현재 도로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스포티지 그리고 니로의 위장막 차량을 보면 도무지 어떤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지 감을 잡기 힘들죠. 그런 의미에서 바이온 차량의 헤드라이트 디자인이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공개된 바이온 디자인을 보면 산타페와 투싼에 선보인 삼각형 디자인이 조합된 새로운 헤드라이트 디자인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 니로, 스포티지와 그 디테일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겠네요. 헤드라이트 하단의 디자인은 에어 인테이크가 통합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좀 과격하면서 대담한 느낌을 소형 SUV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측면부 디자인은 파격적이고 선을 많이 넣으면서 지나치게 화려한 느낌인데요. 측면부 디자인에서는 두 대의 차량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신형 투싼이죠. 신형 투싼의 측면부 디자인을 보면 공격적이면서 마치 앞으로 질주하는 것 같은 날카로운 디자인의 캐릭터 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밋밋한 측면부 디자인을 심심할 틈이 없게 만든 디자인은 인상적이었는데요. 한편으로는 판금 등의 수리가 필요할 때 좀 고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바이온의 측면부 디자인도 투싼을 연상시키는 공격적인 캐릭터 라인과 함께 심심한 측면부의 디자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에서 가장 밋밋한 디자인이 측면부인데요. 현대차 그룹은 최근에 선보이는 차량에서 기존 제조사가 제시하지 못했던 측면부 디자인을 잘 공략하고 있는 것 같네요. 주간주행 등 디자인과 함께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측면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헤드라이트 뒤에서 시작된 캐릭터 라인은 1열과 2열 도어를 지나서 테일라이트와 연결되는 디자인입니다. 뒤로 갈수록 높아지는 디자인은 역동성을 강조한 것이죠. 측면부의 두 번째 디자인에서는 볼보 XC40을 연상시킵니다. 바로 C필러의 디자인 부분인데요. 2열이 끝나는 부분의 디자인이 가파르게 위로 올라가죠. 바이온 차량에서도 XC40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크롬 포인트를 잘 활용해서 뒤로 진행이 될수록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로 타입 테일램프도 볼보 차량과 무척이나 유사한 느낌이 있네요. 플로팅 타입 투톤 색상의 루프가 제공되면서 날렵하고 경쾌한 느낌이 있는데요. 강렬한 색상인 레드나 블루, 옐로우 등의 색상과 잘 어울릴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부메랑을 연상시키는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올해 출시된 니로에도 유사한 느낌으로 적용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잘 봐두시라고 알려드렸었죠. 니로 풀체인지 테스트 차량을 보면 부메랑 형상의 테일라이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이온 실차의 테일라이트와 비슷해 보이죠? 이런 디자인이었네요. 부메랑 디자인의 테일램프가 안쪽으로 돌출된 디자인으로 트렁크와 측면부 철판을 뾰족하게 화살표처럼 가공하면서 쐐기형 디자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화살표처럼 뾰족한 철판과 안쪽에 위치한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동일한 디자인으로 입체감과 역동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각형 디자인의 전면부 헤드라이트와도 조화되는 디자인이죠. 실용적인 해치백은 디자인에 있어서 좀 밋밋한 느낌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좀 역동적으로 디자인을 할 수도 있군요. 테일램프와 테일램프에는 한 줄로 길게 연결된 디자인이 최근 현대차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디자인입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테일램프를 연결하는 디자인에 총 8개의 점이 있다고 이전 티저 영상에서 알려드렸는데 양산차에서 확인해보니 총 9개의 점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기아차가 점선과 같은 디자인으로 한 줄로 길게 연결하는 디자인이라면 현대차는 얇은 선 아래에 점선을 두는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되었는데 저는 이 디자인이 좀 더 세련된 느낌인 것 같네요. 보조 브레이크 등에서도 중앙이 점선으로 연결된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좀 독특하죠. 방향지시 등이 작동이 되는 영상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제 예상에는 범퍼 하단부 쪽에서 적용될 것 같습니다. 부메랑 디자인의 테일 라이트에서 적용되었다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았는데요. 최신 차량에서 범퍼 하단 부분으로 내려간 점은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요. 실내 디자인은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유는 i20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알려드렸었죠. 소형 차량에서 비슷비슷한 디자인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플로팅 타입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는 소형급 차량임을 고려했을 때 정말 크고요. 시원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좌우 베젤을 깔끔하게 처리했죠. 그리고 물리적인 버튼을 하단에 배치하면서 일체감을 높이고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스티어링 디자인은 신형 아반떼 그리고 신형 투싼에서 본 동일한 디자인이죠.
마감 처리 소재 일부만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 부품을 사용하면서 원가를 낮추기 위한 제조사의 노력을 알 수 있는데 소비자도 공감할 수 있게 착한 가격으로 최신 차량을 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운전석부터 동수석까지 한 줄로 연결되는 느낌의 송풍구 디자인과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공조기 컨트롤을 보시면 운전자 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차급을 고려했을 때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도어 포켓과 기아 콘솔에는 조명이 적용되는데 소형급 SUV에서 감성까지 놓치지 않은 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직물 시트의 디자인과 패턴은 젊고 경쾌한 느낌인데요. 1열 레그룸은 1072mm로 1000mm가 넘어가는 레그룸을 제공한다며 어떤 차량이나 여유로운 공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형 SUV에서 2열 공간은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기보다는 불편함이 없는 공간인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2열 레그룸은 882mm로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냥 적당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커져가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는 부족하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점점 더 큰 차량이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가장 작은 급의 소형 SUV지만 트렁크 공간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적재 용량이 유럽 기준으로 411리터를 제공합니다. 엔진은 1.0리터, 3기통, 터보 엔진과 1.2리터 자연흡기 엔진이 제공되고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마력에는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엔진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넷 소식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올해는 베뉴나, 바이온보다도 좀 더 작은 경영 SUV AX1도 출시를 대기하고 있죠. 자동차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신차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좋네요. 영상으로 바이온의 소식을 준비하는 동안 베뉴보다도 바이온이 국내에 출시가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네요. 여러분의 생각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